네,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인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미국에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거 뭐 미국 법무부가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뭐 어떤 사람인가요? 23살 손모 씨라고 하는데요. 네.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네. 일단 다음 달 출소 예정인데요. 네. 이 손 씨를 미국 법에 따라 다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미국 법무부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서 네. 송환 요청을 해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뭐 한국 감옥에 있는 아청법 위반 범죄자를 왜 미국 법무부가 송환해 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네.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21일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네. 그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에서 5세 아이들이 강간 및 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 파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청원은 개시 사흘 만인 오늘 오후 2시 동참자가 이제 2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네.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손 씨가 운영한 이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가 전 세계 32개 나라 이제 12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인 이용자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따라 아동 포르노 관련한 미국 법으로 사이트 운영자인 이 손 씨를 처벌하기 위해 이제 미국으로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송환 요청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다크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크웹이 뭔가요? 이 다크웹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이제 일반 웹사이트와는 다르게 전용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숨겨진 일종의 비밀 웹사이트입니다. 네. 이제 뭐 철저하게 이제 익명화가 되고 암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게 어둠의 웹이라는 뜻으로 일명 이게 다크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손 씨는 이 다크웹에 2015년 웰컴 투 비디오라는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제 수년 동안 4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결국 손 씨는 한국 경찰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또 영국 국가범죄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이제 공조를 해서 네. 이제 작년 3월에 이 손 씨를 검거를 했고요. 네. 이용자 310명의 신원을 특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 손모라는 사람 지금 23살이라고 했는데 2015년에 해당 사이트를 만들었으면은 19살 때 전 세계 최대 규모 뭐 아동 포르노 사이트 뭐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그 어린 나이에 이 아동 네. 포르노 사이트를 만든 것도 만든 것인데 네. 사이트 운영 방식이나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용한 수익 창출 등 사이트 운영 수법도 이 전 세계 이제 주요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CNN 같은 경우에는 23살의 한국인이 침실에서 운영한 이 국제적 아동 착취 사이트를 어떻게 비트코인으로 추적했나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이트 운영 방식이 어떻게 특이했다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 다크웹을 통해서 사이트를 개설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후 손 씨는 사이트 개설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열고 네. 이용료를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받아서 추적을 이제 이리저리 피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년 8개월 동안 이렇게 4억 667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챙겼는데요. 네. 이제 6개월 동안의 자유 이용권이 41만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회원이 아동 포르노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면 네. 이제 손 씨는 이제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이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여기서 조건은 네. 반드시 이제 다른 사이트에 없는 새로운 영상을 올려라라는 게 조건이었는데요. 네. 이제 손 씨는 사이트에 이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영상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영상을 올리는 회원들에게만 포인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중 45%는 네. 다른 사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고요. 네. 이제 한마디로 새로운 아동 포르노의 생산을 독려하는 구조로 이 사이트가 운영이 되어 온 겁니다. 이걸 뭐 기발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네,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새로운 아동 포르노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많은 아동들이 성착취를 당하는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미 법무부는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에서 성착취를 당하던 23명의 아동이 이제 이번 수사를 통해 이제 구조가 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영상에 등장하는 많은 아동들이 이제 신분이 특정되지 않다 보니까 구출이 좀 힘들었습니다. 네. 뭐 CNN 보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데 세계 유수 언론들의 관심을
주목을 받게 된 건가요? 이 사건이 재조명된 거는 지난 17일에 미국 법무부가 이제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한 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인데요. 네. 이제 미 법무부는 이제 홈페이지에 수사 내용과 함께 이제 손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의 실명 그리고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제 이로 인해서 CNN, 뭐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 이제 주요 외신들이 네. 비트코인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수익화와 이 아동 성착취 범죄 심각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질타하는 보도들을 이제 쏟아낸 건데요. 네. 이제 이들 언론들은 모두 이제 손 씨의 이름을 실명으로 해서 이제 기사를 보도했고요. 네. 해외 언론들 기사에서는 그 수법도 수법이지만 네.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손 씨가 이제 네. 고작 이제 징역 1년 6개월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히 느껴져서 좀 네. 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는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사이트 회원인 미국인 제임스 다우생 같은 경우는 네.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97개월과 보호관찰 20년을 그리고 마이클 암스트롱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음란물을 배포하고 실제로 아동 성착취를 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징역 22년이나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미국의 경우 아동 음란물을 이제 소지만 해도 징역 5년에서 20년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현행 아청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네. 그나마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는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포르노 제작과 유포를 독려했는데 징역 1년 6개월? 근데 미국은 단순 소지자에 대해서 징역 97개월이면은 8년이 넘는데 이거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일단 우리 아청법 제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재판 양형에 있어서는 뭐 네. 초범이다 아니면 뭐 반성하고 있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네.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 이제 손 씨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요. 2심에서 이제 그나마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네. 이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나 소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집행유예, 이제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데요. 네. 이한수 법무법인 한백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법정형의 하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판사님들이 판결할 때 초범이고 뭐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점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법감정과는 약간 괴리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뭐 좀 괴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현재는 이 아동 음란물 관련한 양형 기준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제 대법원 양형연구회 위원으로 있는 김영미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부분에 대한 형량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진 않아요. 정말 이번 다크앱 소목 씨 같은 경우는 거의 너무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처음이라서 네, 이렇게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재판부의 판결도 제각각이고 네. 이제 그마저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서조차 이제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 비슷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김 변호사의 말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또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되게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원의 인식이 음란물 유포나 제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식 전환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법원 판사들의.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김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연구회에서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모두의 그 미국 법무부가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송환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송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한국 사법부에서 어쨌든 처벌을 받긴 받았는데 네. 이제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른바 일사부재리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이 네.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법원이나 정부가 두 번 처벌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법 당국이 미국 땅에서 미국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니만큼 네. 이제 이후에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손 씨가 만약에 송환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이제 네.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훨씬 우세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동 음란물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충격이네요.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